산타의 옹동이를 바라보면서 오후 늦게 산책을 합니다. 룰루랄라 신난 산타. 그런 산타의 옹동이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즐겁게 산책을 했지요. 으쌰 으쌰. 요즘은 대추 방울토마토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 35도의 캐스톤이라니 미쳤죠? 미친 거죠? 하늘도 미쳤죠? 너무 예쁜 구름을 만났습니다. 저기 저 구름 보이십니까? 너무너무 예쁜 구름. 산타랑 산책 나와서 만난 하늘입니다. 여러분 같이 보시죠. 와, 이쁘다. 오랜만에 오토김밥을 시켜 먹었습니다. 순살닭강정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한입 베어 물고 어쩜 이렇게 바삭하고 맛있는지 정말 너무 맛있어. 고추냉이 김밥 이렇게 콕 찍어서 한 입에 맛있어. 자, 뜨개를 떴네요. 이렇게 4칼라 떴고요. 여기 어깨 부분 이렇게 꽈배기 모양으로 이렇게 떴습니다. 산타랑 산책 나왔습니다. 산타는 오줌을 했고요.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오세요. 빨리 와. 지금 뜨개 진행 상황은 이 정도입니다. 4칼라를 뜨고요. 어깨 부분에 해당되는 양쪽을 뜨고 어깨 오른쪽에 해당되는 앞부분에 코를 주어서 쭉 꽈배기를 뜹니다. 그 다음에 4칼라를 살짝 한 단 지나서 왼쪽 부분에 해당되는 어깨 부분에 코를 줍고 이렇게 뜹니다. 제가 뜨고 있는 거는 스티븐 웨스트의 엑스트라 텍스처라는 요 도안인데요. 요거를 제가 예전에 구입해 놓고 한동안 떠야지 하면서 갖고만 있다가 요번에 요렇게 캐스톤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요거 스몰 사이즈, 이 여성분이 입고 있는 스몰 사이즈를 뜨는데요. 코수는 맞는데 단수가 맞지 않아서 단수는 그냥 제가 임의로 조절을 해서 뜨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 한번 떠보기는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핏이 나옵니다. 요 작가님이 입고 이렇게 모델로 입고 사진을 찍으셨네요. 권남희 작가님의 스타벅스 일기라는 책을 읽으면서 뜨개를 뜨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제가 애정하는 문쌤이 침착맨 채널에 나와서 이렇게 수다를 떨었습니다. 재미있게 보면서 뜨개도 열심히 했지요. 이만큼 떴는데요. 단수가 맞지 않아서 지금 기장이 약간 좀 짧은 상태입니다. 산타 거, 내 거 주문하는 게 늘 거기서 거기입니다. 방울토마토입니다. 산타랑 저랑 나눠 먹지요. 물 250ml, 알룰로스 반스푼, 쭈유 2스푼, 국간장 1스푼, 치킨 스톡 반스푼 이렇게 넣고 잘 섞어서 냉장실에 잠시 차갑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육수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끓는 물에 닭가슴살 넣고 삶아줍니다. 그 사이에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토마토를 썰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큰 토마토가 없어서 방울토마토로 이렇게 잘게 썰고 있습니다. 토마토를 잘게 썰어 주세요. 올리브 오일 1스푼, 저는 2스푼 넣었는데요. 1스푼만 넣어 주시면 됩니다.
화이트 발사믹 식초 없으시면은 일반 발사믹 식초를 이렇게 한 스푼 넣어주시면 됩니다. 설탕이나 알룰로스 있으시면 조금 한 반 스푼 정도만 넣고 이렇게 섞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살짝 차갑게 해주기 위해서 냉장실에 잠시 넣어놔 주시면 됩니다. 그 사이에 면을 삶아 주시면 됩니다. 저는 우동면을 선택했고요. 이렇게 우동면을 삶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찬물로 이렇게 시원하게 씻어 주시면 됩니다. 차갑게 해서 먹는 음식입니다. 우동면을 이렇게 담았고요. 맨 처음에 만들어 놓았던 육수 이렇게 부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마토 절여놨던 거 이렇게 몽땅 넣어줍니다. 저는 오이도 썰어서 이렇게 놓았고요. 그 다음에 닭가슴살 삶은 거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짠 해서 요즘에 먹고 있는데요. 제가 얘를 어디서 봤냐? 인스타에서 봤나? 유튜브에서 봤나? 하여튼 어디선가 보고 이렇게 따라서 해서 먹고 있는데요. 요즘에 여름에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밥보다는 이렇게 해서 거의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해서 드셔보세요. 아주 맛있습니다. 밥을 맛있게 먹었으니까 커피를 한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어로치노로 우유 거품을 내봅니다. 차갑게 우유 거품을 내고요. 돌리고 돌려줍니다. 에스프레소를 이렇게 쭉 볶고 있고요. 투샷입니다. 우유를 먼저 부어주고 그 위에다가 커피를 부어줍니다. 자, 질질 흘리죠. 어머나 어떡하지? 그래도 개의치 않고 열심히 끝까지 영상을 찍어봅니다. 언제 커피를 하려는 듯 전혀 개의치 않고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스티븐 웨스트 작가님의 엑스트라 텍스처 스웨터를 이렇게 뜨개를 합니다. 지금 앞부분 떴고요. 뒷부분 등판 이렇게 떴는데 이렇게 대봅니다. 역시 짧죠? 저기 보시면 짧습니다. 소매가 나올 정도면은 가슴 여기 바스트 포인트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제 느낌상에는 내려왔어야 되는데 약간 좀 짧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단수를 그냥 제 마음대로 약간 늘려서 저기 꽈배기 부분을 한 두 단 정도 더 뜨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뒤로 도안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약간 좀 길게 단수가 맞지 않아서 그렇게 뜨고 있는 상태입니다. 열심히 커피를 마시면서 뜨개를 했고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베이비 레인디어, 여러분 제가 드디어 베이비 레인디어를 봤습니다. 우와, 완전 재미있게 봤습니다. 박수. 제가 치는 박수입니다. 완전 재미있게 봤고요. 베이비 레인디어가 제가 넷플릭스에서 두 번째로 재미있게 본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재미있게 본 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러브 데스 로봇입니다. 이거 시즌 3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완전 재미있습니다. 이거 재미있으니까 아직 안 보신 분들 꼭 보시길 완전 강추드립니다. 러브 데스 로봇 요거 꼭 보시고요.
오늘은 베이비 레인디어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베이비 레인디어를 보고 제가 느낀 점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친절을 함부로 베풀지 말자. 그러다가 너 돛된다. 삐. 술 준다고 낼름 받아 처먹지 말자. 그러다 너 돛된다. 삐삐. 내 팔자는 내가 만든다. 관상은 과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가 아니었죠? 베이비 레인디어는 감독이자 작가이자 남자 주인공으로 역할을 한 리처드 게드라는 그 본인이 20대에 실제로 겪은 일을 토대로 만든 실화입니다. 이게 실화라니 참 보고 약간 좀 충격적이긴 한데, 여기에서 여자 주인공으로 나오는 마샤라는 여자, 이 연기가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끝내줍니다. 연기 미쳤습니다. 연기 찢었습니다. 근데 이걸 연기라서 감탄을 하는 거지, 실제로 내 주위에 이런 여자 주인공 같은 사람이, 내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소름 돋습니다. 오줌 지리고요. 이거 완전 미친년 개또라이입니다. 현실에서는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캐릭터입니다. 암튼 어디서 이런 배우를 구했는지 연기 끝내줍니다. 어디 영화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암튼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연기 미쳤고요. 찢었고요. 연기는 짱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스토킹에 관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건 그냥 단편적인 거고, 그 스토킹을 당하는 남자 주인공의 심리, 남자 주인공의 깊은 내면의 이야기로 점점 확대가 되어 가는데요. 자세한 거는 아직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꼭 보시길 완전 강추드립니다. 이 드라마가 실화이다 보니까 여자 주인공의 그 실제 인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 그 여자가, 이 주인공, 이 역할의 실제 그 여자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2,300억의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거겠죠? 그리고 드라마 중간 부분에 약간 좀 폭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 인지하시고 보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완전 강추드린다는 것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은 1+1, 캡슐 커피는 2+1 하길래 사왔습니다. 산타 헤헤헤헤. 가자 지지 이놈 간다. 안녕. 빨리 와 지지. 산타 갑시다. 빨리 오세요. 가자. 빨리 오세요. 갔다. 빨리 가세요. 가자. 빨리 가세요.
짠! 이만큼 떴습니다. 도안대로 쭉 떴고요. 지금 앞부분 떴고, 근데 기장이 약간 좀 짧은 듯 합니다. 저기에서 이제 소매 분리를 해야 되는데 기장이 약간 좀 짧은 듯하고 뒷부분도 이렇게 떴습니다. 저 상태에서 몸통을 이어서 한번 쭉 떠주고 겨드랑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24코씩 코를 새로 잡아서 이제 몸통을 떠야 되는데 저 상태로 몸통을 뜨기에는 약간 좀 짧은 듯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었네요. 스타벅스 일기책을 다 읽었고요. 오늘도 그림 이 책을 읽으면서 뜨기를 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내립니다. 캡슐 커피 2+1 구입한 스타벅스 캡슐 커피를 이렇게 내리고 있네요. 투샷으로 내렸고요. 얼음을 넣어 봅니다. 어머나, 흘리면 안 되는데, 자, 조심히 커피 이렇게 얼음 탔고요. 우유 차갑게 해서 이렇게 내려 먹습니다. 어머나, 맛있겠죠? 짠! 이렇게 떴습니다. 바스트 포인트까지 제 그냥 임의로 단수를 더 늘려서 꽈배기 모양을 한 2단 정도 이렇게 쭉 떠서 바스트 포인트에 맞게끔 기장을 맞췄고요. 뒷판은 이런 모양입니다. 이게 지금 기장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안대로 뜨지 않고 단수가 맞지 않아서 그냥 제 임의대로 한 거고요. 겨드랑이 부분에 해당되는 코수 양쪽에 24코수를 주어서 이렇게 몸통을 쭉 연결했습니다. 원하는 길이만큼 이제 쭉 떠내려가면 된다는 거. 커피를 또 내려서 이렇게 마시고 있네요. 우유 차갑게 해서 이렇게 부어줬고요. 커피 에스프레소 2잔 뽑은 거 이렇게 부어주다가 흘렸습니다. 흘렸는데 제가 편집했지요. 편집했고요.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지금 뜨게 엑스트라 텍스처 저거 재미나게 뜨고 있습니다. 지금 몸통 쭉 떠내려가면 되고요. 몸통을 뜬 다음에 끝까지 도안은 다 보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단수를 뜨는 것 같고요. 고무단으로 그 다음에 소매를 양쪽을 뜨면 완성인 것 같습니다. 어떤 핏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그냥 쭉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홀로 책빵 여러분, 이번 주 제가 뜨개를 하면서 읽은 책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은 책은 권남희 작가님의 스타벅스 일기를 읽었습니다. 작가님의 반려동물 나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같이 살던 딸도 독립을 합니다. 작가님은 50대 중반의 독거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요. 10살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혼자 사는 건 뭐 두렵지 않았지만 딸이 독립한 첫날부터 10여 년 넘게 살아온 집인데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온 집안에 불을 다 켜놓고 주무셨답니다. 자신이 부모님을 떠나던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뻤는데 자식을 떠나보내는 입장이 되고 보니 절망스러웠다고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흐르고 식욕도 없고 사는 게 무의미해지고 도무지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았답니다. 이런 감정의 의학적 병명이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 노트북을 들고 무작정 스타벅스를 갑니다. 작가님에게 스타벅스란 1년에 한 2-3번 정도 테이크아웃을 하러 갔거나 반려견 나무가 동물병원에서 미용하는 동안
기다리면서 잠깐 들린 정도, 딱 그 정도의 공간이었는데 그곳에서 무지개 다리를 건넌 나무 이야기를 글로 쓰셨고요. 눈물이 났지만 애써 참으면서 글을 썼다고 합니다.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스타벅스에 가서 글을 쓰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사계절, 가을, 봄, 여름, 가을 이렇게 4챕터로 되어 있고요. 매일 스타벅스에 가서 일을 하면서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테이블 간격이 좁다 보니까 강제로 들리는 대화 소리, 그 다음에 스타벅스에 오는 사람들을 소재로 글을 쓰셨는데요. 자신만의 루틴으로 스타벅스에 가서 번역 일도 하고 책도 쓰고 일도 하면서 일기 형식으로 써내려간 단편집입니다. 이야기가 단편으로 되어 있어서 빠르게 읽히고요. 우리가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한잔 하거나 뭐 또 작가님처럼 스타벅스에서 일을 할 때 접할 수 있는 소소한 이야기들입니다. 번역 일을 하시는 작가님이라서 직접 번역한 책 이야기도 나오고요. 무지개 다리를 건넌 작가님의 반려견 나무를 소재로 쓴 책 어느 날 마음속에 나무를 심었다. 이 책 저는 읽어보고 싶습니다. 읽어볼 거고요. 저도 산타 입양하기 전에는 카페 가는 거 좋아하고 카페 가서 작업하고 시간 때우고 그러는 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산타를 입양하고는 무조건 테이크아웃만 합니다. 제가 카페 가서 작업을 하게 되면 산타는 혼자 집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랬나요? 예전 생각을 하면서 또 대리만족을 하면서 스타벅스 일기를 읽었습니다. 쉽게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요. 카페 가서 작업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읽어보시면 공감되는 글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강아지랑 같이 가서 작업할 수 있는 반려견 동반 카페 이런 곳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뜨게 하면서 읽은 책은 뚜루 작가님의 오늘의 그림입니다.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서 뚜루라는 작가님은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있나 싶어서 아무런 정보 없이 오로지 제목만 보고 선택해서 읽었는데요. 첫 페이지 작가님 소개를 읽다가 멈칫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셔서 지금은 고인이 되셨고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뚜루라는 작가님은 IT 업계에서 일을 하시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동생분이랑 동네 서점을 차립니다. 번창하던 서점은 사업 실패로 이어졌고 사업 실패의 충격과 실망을 이겨내 보려고 삶을 잘 건사하고 있는 척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고 정서적인 혼란과 고통에 힘들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쯤 아프기 시작했고 하루 종일 누워 있느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됐을 때 그림이라는 새로운 물결이 다가옵니다. 미술 시간을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그림 참 즐겁네요 라면서 매일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된 그런 이야기의 책인데요. 저도 낙서 수준의 그림이지만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거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몸은 아프지만 즐겁게 그림도 그리고 드로잉 미션도 사람들과 같이 하면서 오로지 그림을 즐겼던 것 같아서 그 그림 그리는 즐거움이 공감이 되고 작가님이 시도했던 그림 그리기 미션도 따라 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 책도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요.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무엇을 그려야 하는지 모르겠는 그림 초보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책이 아닐까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작가님이 정말 그림을 그리면서 행복해하는 글이랑 그림에서도 느꼈는데 완쾌하지 못하고 떠나가신 것 같아서 안타까움도 컸습니다. 아무쪼록 편히 쉬시고요. 이렇게 책으로라도 만나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이번 주에 2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또 열심히 뜨개도 하고 책도 열심히 뜨게 하면서 읽고 산타랑 산책도 자주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틈틈이 기록을 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뜨개 하시고요. 재미난 책도 많이 읽어보시고 재미난 영화 드라마도 많이 보시면서 여러분 잘 지내시고 더위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 지금 뜨개 엑스트라 텍스처 저 뜨개를 열심히 떠서 완성을 해서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